이 문제풀이형 영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효용은 매우 작다. 왜 쓸데없이 이런 많은 학습자들, 이 청년들 돈 낭비하게 하고 시간 낭비하게 하는 겁니까? 진짜 대회사원. 대한민국 0.0002% 소수정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회사원입니다. 3달 전에 영어 관련 콘텐츠를 최초로 올리고 그 이후로 많은 영어 콘텐츠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영상들을 지금 돌아보면 제가 영어 학습을 세분화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떨 때는 토익 관련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뭐 회화 관련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정말 일반적인 영어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혼란이나 오해나 이런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영어 학습의 이 다양한 양상에 따라서 유형별로 세분화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영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혹은 영어 학습 이런 걸 떠올렸을 때 어떤 단일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영어 학습의 정의가 뭐냐?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회사원. 영어를 혹은 영어 학습을 이 사람들의 필요 그리고 어떤 학습의 이 양상에 따라서 좀 세분화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풀이형 영어. 정말 대표적인 거는 뭐 토익, 탭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일상회화. 네. 일상회화에 대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의 뭐 이거 기타 등등인데 그 문제풀이형 영어나 그런 일상회화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 조금 고급의 영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좀 학술적인 영어, 실제로 업무를 영어로 할 때 쓰이는 영어, 뭐 이런 정도의 고급 영어.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이 효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각각의 유형을 공부했을 때, 학습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무엇일까? 문제풀이형 영어를 학습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문제풀이형 학습 과정에서 내가 원하든 혹은 원치 않든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다양한 영어 텍스트를 접하게 된다. 질문을 읽고 문제를 읽고 뭐 그것을 학습하는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영어라는 언어 그리고 영어라는 텍스트에 노출이 되는 효과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공인영어 점수를 취득했을 때의 그 성취감, 혹은 주관적 만족도 뭐 이런 게 두 번째가 될 겁니다. 세 번째, 대부분 토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뭐 취업을 한다거나 뭐 대학원에 간다거나 뭐 이런 용도로 공부를 하시는데 이력서에 내 점수를 기재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두 번째, 일상회화인데요. 일상회화도 이것도 굉장히 문제풀이형만큼이나 많은 수요가 있는 그 학습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일상회화 공부를 하실 때 뭐 미드 쉐도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화 영어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학습을 하고 계시죠. 잠깐만. 네,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유형인 일상회화 그리고 이후에 더 설명을 드리게 될 세 번째 유형인 뭐 고급 영어 혹은 기타 어드밴스드 영어 이 두 가지의 유형을 굳이 구분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이랑 세 번째 유형은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을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세 번째 기타 어드밴스드 영어의 경우에 스피킹 역량 강화 역량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라이팅 스킬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 영역을 분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두 번째 유형인 이 일상회화는 일단 라이팅 스킬 개발에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 영상으로 돌아가시죠. 그럼 일상회화를 공부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과 대화를 하면서 뭐 나의 대인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다. 좀 더 글로벌하게. 두 번째, 이 영어권 국가의 컨텐츠, 주로 영상 컨텐츠가 되겠죠. 번역 없이 원문 그대로 소비할 수 있다. 즐길 수 있다. 세 번째, 영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주관적인 만족감,
안정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타 등등의 이 고급 영어를 학습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효용을 얻을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1번, 2번 유형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라이팅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무엇일까? 첫 번째,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양질의 정보는 일단 학술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가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대부분의 논문, 정말 양질의 정보를 담고 있는 논문들은 다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모르면 논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영어를 잘 할 줄 안다면 이런 양질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두 번째, 나의 생각이나 아이디어,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널리 퍼뜨리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내 사고 형성에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특정 언어에 깊이 천착하게 되면 그 언어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사회, 문화, 맥락들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건 사실 그 언어 사용자들의 정신 혹은 어를 흡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너무 멋진 일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의 뭐 별 생각 없이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영어 공부, 영어 학습 이것이 단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어 학습의 양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고 세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각 유형별 영어 학습을 했을 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효용에 대해서 한번 점수화를 해보겠습니다. 이 효용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 가치관에 따라서 이 점수는 정말 편차가 심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 기준에서 한번 점수화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풀이형 영어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 10점 만점에 저는 3점 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장들을 접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어떤 효용을 획득하기는 어렵고 이런 문장을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우리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어야 어떤 효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진짜 영어 실력이 늘려면 이 문장 그리고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 간의 결합관계, 이 연결관계를 음미를 해야 되거든요. 언어, 영어라는 정말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이런 면들을 우리가 음미를 하면서 발견해 나가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풀이형 영어는 그런 여유를 주지를 않죠.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물론 Comprehension Hypothesis의 그 학습법에 따라서 텍스트들을 많이 읽고 많이 또 듣고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풀이형 영어 학습을 통해서도 이 영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토익 같은 문제풀이형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영어 실력 향상이 아니고 토익 점수 획득인 거죠. 내가 원하는 토익 점수 획득하는 게 최상위에 있는 목표인 거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중에서 영어 실력이 향상할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이 문제풀이형 영어가 정말 이 폐해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 학습자들에게 잘못은 없습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게으른 기업, 대학원, 그 외에 이 공인영어 성적을 요하는 이런 단체들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관심 때문이고 무지 때문인 거죠. 공인영어 점수가 많이 쓰인다는 거는 영어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만한 의지도 없는 거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직무가 은근히 많이 없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영어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영어가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는 직무인데 그 외에 제 친구들만 봐도 영어를 1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인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겁니까? 공인영어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교육 자체가 문제예요. 문제풀이형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접하게 하니까 사실 언어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일인데 어렸을 때부터 사지선다 준 다음에 문제 풀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애들이 영어를 좋아하겠습니까? 이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겠습니까? 진짜 전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도대체 왜 교육이
이 문제풀이형 영어가 가져다주는 이 효용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물론 그 와중에서도 정말 올바르게 공부하고 학습하시는 분들은 이제 얻으시는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풀이형 영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효용은 매우 작다. 왜 쓸데없이 이런 많은 학습자들, 이 청년들 돈 낭비하게 하고 시간 낭비하게 하는 겁니까? 진짜 정말 최소한의 점수만 얻고 그냥 만족하면서 그냥 빨리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어 회화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라는 것은, 이 영어라는 언어를 정말 생소하고 이질적이라고 여겨졌던 이 영어를 어느 순간 내가 듣고 이해하고 가끔씩 말을 해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만족감,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점을 줬고요. 대인관계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좋고 유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회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미드나 영드 이런 쉐도잉을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미드 쉐도잉 이 학습법은 그다지 별로 도움이 되는 학습법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과의 접점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일단 문화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니까요. 미드 쉐도잉을 통해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표현들이 우리 일상생활과의 접점이 별로 없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효용 또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등등 혹은 어드밴스드 영어를 통해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효용입니다. 8점 주겠습니다. 일단 정말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패션이나 문화나 학술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어를 알아야만 이런 양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영어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양질의 정보 획득에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내 생각이나 컨텐츠를 널리 퍼뜨리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도 이 영어는 필수인 것 같아요. 이 사고 형성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2가지의 사고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 3가지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한 가지 언어로만 사고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욱더 뛰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영어 학습의 유형들을 세분화해보시고 나에게 어떠한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냥 토익 점수 얻어서 회사 지원하겠다, 이게 유일한 목표면 거기에 멈추시면 됩니다.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목표를 가지신 분이 괜히 미드 쉐도잉을 한다거나 무슨 논문을 본다거나 이코노미스트나 타임지, 네이처 이런 거 보시면 절대 안 되죠. 공인영어 점수 획득 이거에만 매달리셔야 돼요. 참고로 저는 공인영어 성적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패시브 보캡을 축적하시는데 온 힘을 쏟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패시브 보캡이 뭔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 제가 카드를 올려놓겠습니다. 여기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은 나는 그냥 이태원 바에서 외국인들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게 내 삶의 낙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그냥 농담 따먹기 하면서 딱 그 정도 수준의 영어를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괜히 무슨 AP 뉴스 틀어놓아서 본다거나 BBC 뉴스 읽고 이러시면 안 돼요. 미드 쉐도잉도 필요 없어요.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영국 문화원인 이런 데 가셔가지고 원어민 강사분이랑 친분을 쌓은 다음에 그분이랑 계속 대화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젊은 분이면 좋겠죠. 그래서 슬랭 같은 것도 배우시고 이런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 영어 공부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른 액션 플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 이거를 해야 우리가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영어라는 게, 영어 학습이라는 게 그냥 취업을 위한 관문 같은 거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도구인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이 사고 형성을 위한 훈련 도구인 것이고, 그래서 개개인마다 처한 환경과 상황과 목표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영어 학습의 양상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영어 학습의 목표가 뭘까? 이거를 반드시 파악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굉장히 길었네요. 이거 어떻게 편집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여러분.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이죠. 이 문제풀이형 영어에 멈추는 거는 진짜 너무 아깝거든요. 뭐라고요? 싫으시다고요?